자, 이제 큰 정수의 곱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large integer, big integer란 뭐냐? big integer는 하드웨어의 capacity를 넘어서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nteger 표현하는 게 integer나 long이나 롱롱이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우리 양의 정수만 다르면 unsigned 앞에 붙이면 될 거고. 자,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 롱롱 같으면 2의 64승 빼기 1보다 더 큰 거, 그죠? 이런 큰 정수를 우리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할 거냐라는 문제.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은 그 오버플로우 디텍션 요런 숫자들을 이제 요거보다 작지만 더해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디텍션 하느냐도 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라고. 덧셈에 대한 오버플로우 디텍션, 곱셈에 대한 오버플로우 디텍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본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큰 정수, 우리가 컴퓨터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정수들의 덧셈과 곱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자체적인 알고리즘 연구는 따로 있고, 우리는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이 divide and conquer 전략을 큰 정수의 곱셈 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정수의 어레이에다가 이 큰 정수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디지트를 하나의 어레이 엘리먼트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바이드하고 컨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534,127. 이거는 뭐 인테저 안에 표현이 되겠지만,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현해 놓으면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 돌릴 때는 더 큰 수에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534,127. 자, 534,127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7을 7, 2, 1 이렇게 각 이제 10의 자릿수,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베이스를 10으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베이스를 2로 잡으면 그 이진수로 각각 표현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거 베이스 10을 하나의 어레이 엘리먼트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곱셈을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밑에 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주고,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라지 인테저의 곱셈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심플하게 어프로치 하면 쿼드라틱 타임이 나와요. n제곱. 왜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간단한 거 12 곱하기 34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12 곱하기 34 어떻게 하죠? 요 4를 가지고 곱해보죠. 그러면은 4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을 가지고 곱해보죠. 그러면 36이 나올 거고, 이렇게 각 자리수 곱한 숫자 두 개를 각 자릿수별로 더하죠, 그죠? 그러면 8, 0, 4 이렇게 4, 1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디지트를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고 곱하고, 요 디지트를 가지고 요거하고 곱해요. 만약에 요거의 자릿수가 h고 요거의 자릿수가 m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h만큼 하고 요거 가지고 m만큼 h만큼 하니까 결국 h 곱하기 m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n제곱이지. 만약에 두 자릿수가 n이고 n이라면 n이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심플 어프로치가 요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운 곱셈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심플 어프로치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거죠. 미리 예습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은 좀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지? 한번 봅시다.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567,832 숫자가 바뀌냐? 어쨌든 요 숫자는 이제 6개의 디지트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567에 10의 3승, 그러니까 567,000 더하기 832죠. 얘는 942만3,72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9,423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더하기 723 하면 되죠. 큰 수를 두 개로 디바이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잖아요. 디바이드 앤 컨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정수가 있으면, 정수 u가 있으면 이 정수 u는 x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y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m은 뭐로 정하면 되겠어요? m은 2분의 n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플로우로 7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7 디지트니까 이거는 4디지트하고 3디지트로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플로우로 붙였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2분의 n.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만 하면 디바이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쪼갠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하면 돼요. 곱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 UV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U를 X와 Y로 이제 M을 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V는 W와 Z로 M을 가지고 분해했어요.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U하고 V 곱했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풀면 되죠. 저거 곱셈을 풀면 XW 곱하기 10의 2m승 XZ 플러스 YW의 10의 m승 더하기 YZ 이렇게 이제 분해되죠. 그러면 이제 잘 보면은 XW, YZ, XZ, WZ, Y는 뭐예요? 요 분해된 더 작은 정수들의 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예를 든 요 놈을 가지고 요렇게 분해해가 이제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요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더 작은 정수 about half sized 2분의 n 했으니까 그죠? 여기 실링 붙였으니까 자꾸 실링이라 하나 플로우 붙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곱셈이 4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4번의 곱셈을 하죠. 그죠? 여기 곱하기 하나 있고 여기 곱하기 그리고 이제 덧셈은 2번이죠. 여기 한 번, 여기 더하기 한 번, 여기 더하기 한 번. 여기네. 자, 그리고 나서 쪼개가지고 곱셈을 하는데 이제 리커전에서 계속 디비전 프로세스가 리커시브하게 돌아갈 수 있죠. 리커시브하게. 자, 그러면은 이 threshold 밸류 값은 어디까지 리치되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전략을 하면은 이제 한 자릿수 남을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threshold 값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해하기 쉽죠.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혹은 그러니까 2의 64승보다 더 작을 때, 혹은 뭐 인테저로 해도 되겠죠. 그죠? 오플로우 날 수도 있으니까 인테저보다 더 작을 때, 2의 32승보다 더 작을 때 되면 그때는 그냥 어레이를 인테저로 바꿔서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죠? 이건 이 threshold 값 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론적으로는 못 구해도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구현해보자는 거죠. 일단 먼저 구현을 해보면 개념을 이해했으면 구현하는 것도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곱하기를 하는데 라지 인테저하고 라지 인테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자릿수가 더 큰가? 하나는 4일 수도 있고, 하나는 3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이제 n을 해놓고, 만약에 이제 0이거나 혹은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곱했는 거를 리턴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정기적인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이죠. 그죠? 자, m을 뭐로 정하면 되겠어요? 2분의 n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뭐냐면은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u를 divide by 10의 m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걸려요. 여기서 u에서 이 x는 뭐였어요? 이 x는 어디 갔지? 이 x는 10의 m승으로 나누면 되죠. 요 u를 10의 3승으로 나누면 5, 6, 7이 나오잖아. 그죠? 얘는 10의 3승으로 나누면 9, 4, 2, 3이 나오고. 이해돼요? 디바이드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y는 마찬가지로 리메인드를 구해야 되죠. 10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이해되면 이제 w는 v를 10의 3승으로 나누고 z를 10의 3승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가 지금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레이 한 칸에다가 숫자를 담아놨으니까 디바이드 구현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구현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1학기니까 처음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보면 알 수 있어. m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u와 m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디바이드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m이 단순한 m이 아니고 10의 m승이란 말이에요. 그 자릿수를 가지고 나누기 하는 거. 자릿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거. 모듈로 해서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조금만 고민해봐. 금방 될 거야.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요 함수 디바이드 함수하고 리메인드 함수부터 먼저 구현해 놓고 그 테스트 다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구했으면 x, y, w, z 구했으면 정의 충실하게 xw 곱하기 2의 m승 10의 2의 m승 그 다음에 xz 곱하기 yz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xz 곱했는 걸 리턴 해주면 되죠. 이건 이제 이건 제기식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거 구하는 게 힘들죠. 그죠? 요 앞에서 내가 돌아서 설명해 주겠다 한 거고 지금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the same 그러니까 large integer the same 이거는 쉽잖아. a, b, c가 있고 d, e, f가 있으면 요거 더해주면 되죠. 요거 더해주면 되죠. 요거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단순히 더해주기만 여기 x가 있다 치면 단순히 더해주면 되는 게 x 없다 치고 단순히 더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캐리가 발생하죠. 캐리 무슨 말인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19 더하기 28 이렇게 뜨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 7이 되고 1 올라가죠. 요게 캐리야. 올림수. 이 올림수를 고려해서 다시 더해줘야 된다고. 이게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코딩이 아직 안 익숙한 거야. 요거 자체를 에디션 할 때도 그렇고 서브트랙션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림수. 그 다음에 이제 리메인더, 디바이더. 그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10의 m승도 우리가 알아야 돼 나중에. 요게 구해져야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을 해볼 수 있다고. 이해되죠? 요거는 처음에 구현하려고 하면 하면서 좀 당황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고민하면 한 2줄 3줄 좀 무식하게 짜도 한 5줄에서 10줄 사이에 해결이 되니까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했어. 이렇게 요거는 한번 해보면 실력 있는 친구들이야 금방 하겠지만
또 이거 여기에서 또 조금 헤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컷 구현했는데 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단위 연산이 뭐예요?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곱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원디지트의 곱셈을 몇 번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인풋 사이즈는 n, 이거는 뭐예요? 저거 디지트의 길이라고 생각. 디지트 개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타임 컴플렉스를 분석해 보니까 WS는 제로. 만약에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 자릿수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곱셈이 1회죠. 근데 더 내려가가지고 하면 그냥 리턴 자기 자신 하면 되니까 이걸 0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 1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WN은 어떻게 되죠? 4개로 쪼갰죠. 곱셈을 하나의 큰 정수 곱셈을 2개로 쪼개고 우리가 그 2개로 곱하니까 4개로 쪼개졌어요. 제기호출이 4개니까 다시 볼래요? 한 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기호출이 4개니까 4번의 그 제기호출을 하는데 4번으로 넘겨줄 때 2분의 n을 넘겨주죠. 정확하게는 2분의 n과 2분의 n 플러스 1인데 그냥 그 퉁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n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그거 4번을 재교출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곱셈을 해요. cn을. 왜냐? 여기서 이제 요런 연산을 하잖아. 요게 cn이라는 거지. 이해되죠? 이 c는 그냥 상수야. 그 n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내가 퉁치자 했잖아요. 그죠? 리니어 하다는 거지. 그 안에 포르프 안 도니까. 포르프 돌면 이제 스퀘어가 되는데. 또 그러면은 리니어하게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요 과정은 또 이제 CORM B.5하고 B.6을 봐야 되니까 내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결국은 이제 n제곱이야. 멘붕에 빠지죠. 이 CORM 그 B.5하고 B.6을 증명은 안 하는데 내가 설명은 나중에 되돌아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 실컷 했는데 세타 n제곱이야. 원래 처음에 무식한 방법이 뭐라 그랬지? 무식한 방법도 세타 n제곱이라고 했지. 실컷 했는데 n제곱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프라드 2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저거 worst case n을 4 이게 자꾸 이거 짝대기 꺼지는 거지. 이거 참 어떻게 없애지? 4w 2분의 n 플러스 cn이 되면 이거는 세타 오브 n 제곱이니까 효율 상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번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 이제 그걸 고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신기한 마법이 벌어집니다. 자, u 곱하기 v는 xw 곱하기 xz 플러스 yz 곱하기 10의 m승 yz 요렇게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자는 거지. xz 더하기 wz를 어떻게 할까? 곱하기가 2번이잖아. 요걸 한 번으로 줄이지. 어떻게? 자, x 플러스 y 곱하기 w 플러스 z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요거를 r로 둬보잖아요. r로. 이제 풀을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되죠? 요거를 이렇게 푸는 거는 이해되잖아. 그죠? 해보면. 그런데 r이 뭐였죠? r이 요걸로 뒀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요거란 말이야. 요거. 맞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이항하면 되잖아. 그러면 xz 플러스 yw는 뭐가 돼요? r 마이너스 xw 플러스 yz가 되지. 그러면 r 마이너스 xw 마이너스 yz가 되잖아. r은 요거니까 우리가 알아.
그래서 이렇게 고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고 쭉 똑같고. R을 X 플러스 Y, W 플러스 Z의 더셈과 더셈이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 W 플러스 Z의 곱셈으로 요 정의에 그대로 충실한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요 정의에 그대로 충실하게 이렇게 구해. 더셈은 한 번 더 하지만 곱셈은 우리 단위연산이 곱셈인데 곱셈이 P하고 Q는 어차피 구해야 되고 R-P-Q로 바뀌었어요. 곱셈이 한번 사라졌지.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제기식이 요걸로 바뀐다는 거지. 맞죠? WN이 2분의 N으로 쫓겨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3번 한다. 3번. 곱셈이 한번 줄었잖아. 그 다음 C 플러스 C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B.5하고 B.6에 의해 가지고 분석해보면 N의 로그 2의 3승이 돼가지고 N의 1.58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의 제곱하고 N의 1.58승을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서 설명하겠다는 게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증명을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B.5하고 B.6을 알려면 B.4를 알아야 되고 B.3을 알아야 되고 B.1을 알아야 되고 B.1을 알아야 되고 저 appendix B를 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학부생 수준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요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뭐 eventually non-decreasing 이런 이제 용어가 왜 나오냐면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막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eventually 결과적으로 non-decreasing 결과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야. 모노토닉하게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야. 단조 증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가 있으면 tn이 세타의 n제곱인데 n의 k승인데 혹은 세타의 nk승 로그 n인데 혹은 세타의 n의 로그 b의 a승이면 요 a와 bk의 관계가 작거나 같거나 큰 거에 따라서 이 wn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wn을 봐요. wn이 4w 2분의 n 플러스 cn이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뭐냐면 4라는 거야. a는 4고 b는 2고 나누기 있잖아요. 그죠? b가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b의 k승이잖아. k는 요 놈이에요. n의 1승. 요게 k, 요게 k, 요게 b, 요게 a. 요 관계에서 a가 b의 k승보다 같으면 즉 지금 a는 4죠. 이렇게 됐을 때 a는 4죠. b는 2죠. k는 1이죠. 그러면 b의 k승이 2이고 a가 4잖아. 그럼 이게 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n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승이 되는 a가 되는. 그러면 세타 로그 b의 a승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 관계가 성립을 하면 요게 나온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a가 이게 4니까 3이라도 또 2의 1승보다는 크니까 마찬가지로 n의 로그 2의 4승이니까 이거는 로그 2의 4가 2인데 이게 이제 4를 3으로 바꾸면 2.51인가?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내가 실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정수를 곱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34 곱하기 12 이런 것들은 큰 정수를 곱하는 거는 각 자릿수의 곱셈으로 우리가 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각 자릿수의 곱셈을 큰 이제 뭐 10의 m승 더하기 뭐 얼마 이렇게 두 개의 정수로 분할을 해서 그 두 개의 정수 분할한 거를 곱하면 이 쪼개진 작은 정수의 곱으로 분할이 되고 이거를 이제 쭉 디바이드 해서 칸크 재기적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쪼개질 때 쪼개지면서 해야 되는 작은 정수의 곱셈 횟수가 4개이면 어차피 n제곱이니까 성능 효율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요런 트릭을 이용해서 수학적 트릭을 이용해서 곱셈 횟수를 3번으로 줄이니까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 요거는 곱셈 횟수를 4에서 3으로 줄이니까 어떻게 돼? 효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연산이 곱셈이니까 큰 정수의 곱셈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곱셈의 횟수를 한 번만 줄인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이제 성능 효율이 있었다는 거죠. n의 1.58승.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보충할게요.